자, 그럼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됐고, 지금, 여러분, 잠깐만요. 예. 자, 그러면, 저기, 6장까지죠,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니까,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화면을 크게, 각자 스마트폰에서 크게 볼 수 있죠, 그죠? 적게 쓰더라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1장, 6장까지 보면 아무래도 라플라시안이나 의미하고 그다음 그레디언트하고 다이버전스하고 글자가 작게 보이겠다. 자, 크게 키울게요. 라플라시안하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하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하고 그 다음 컬하고 여러분 이거를 좌표계에서 Q1 좌표계, Q2 좌표계, Q3 좌표계에서 요 표현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요 표현 잘 알고 있습니까? 이 그레디언트라는 것이 이제 길이 차원이기 때문에요. 길이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X, Y, G 좌표계하고 로, 파이, G 좌표계하고 R, 세타, 파이 좌표계에서 파이나 세타, 파이는 길이 차원이 아닙니다. 무차원입니다. 무차원이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길이 차원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할 때 뭐 라운드 X다, 라운드 Y다, 라운드 G다 할 때 이 길이 차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 앞에 붙여주는 게 바로 H1, H2, H3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좌표계에서 각기 다른 좌표계에서 얘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죠?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고 요거를 이제 벡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항을 이제 다음 시험 기간까지 내는 문항이 제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만 살짝 보고 보도록 하고요. 혹시 채팅창에다가 보다가 지난 과제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올려주면 채팅창으로 몇 번이 조금 궁금하다라는 거를 올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나온 거는 시험 기간 중에 나온 거를 살짝 보면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6.27이 되어 있는데 크로스 섹션 뷰라 되어 있고 굉장히 긴 렉탱귤러 슬롯인데 이 포텐셜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책에서 5자가 있는데요. 5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y는 0에서 y는 b, x는 0에서 x는 a 해서 x와 y가 반대로 된 겁니다. 교재 나온 것과 반대로 됐는데 y 플러스 x는 0이 아니고요. 요게 이제 요 y는 요 위에 x하고 y를 표현하는 좌표계고 x는 0,
x는 a 해서 교재에 나온 것과 x하고 y가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고 요거는 변수 분리해서 또 책에는 v0로 표현되어 있는데 일정한 값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v0의 sin b분의 파이 y다 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보면 라플라시안을 xy 좌표계에서 풀어서 하나의 특수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y는 0, 1대 0, y는 b일 때 0, x는 0일 때 0, 요 세 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x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y가 이제 period한 펑션이 될 거고 y 쪽도 x 쪽은 요 xa일 때 요 값이 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를 이 앞에 형태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이 풀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일단 제가 요 코멘트만 하고요. 그 다음 B번에 30번에 요런 섹터, 그러니까 spherical shell이죠, 그죠? 수박이 있으면 수박을 제가 그림을 여기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수박이 있죠, 그죠? 수박이 있으면 수박을 이렇게 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파낼 수 있을 겁니다. 파낼 수 있을 건데 요때 요 속에 전극하고 바깥에 전극하고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겁니다. 크로스 섹션이니까요. 요때 이제 요 R은 이렇게 주어진다 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도 이 필드를 구할 때 먼저 라플라시안이 V는 0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포텐셜이 뭐에 의존한 함수냐, R이냐, 세타냐, 파이냐, 뭐 이렇게 의존 함수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요 관계에서 V를 구하고 난 다음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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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할 때 이제 V가 이제 R에 대한 함수다 라는 거죠. 이게 V가 R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반경이 A이고 그 다음 여기까지가 B이고 여기가 알파이잖아요, 그죠? 알파이고 여기서는 V가 이제 R에 대한 함수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R이니까 V가 비례적으로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죠? 포텐셜이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라운드를 시켜놓고 또 여기를 V0로 이제 갖다 놓는 거죠. V0 갖다 놓으니까 이게 V의 R은 A일 때 0이고 V의 R은 B일 때 V0다 라는 관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 할 때 R 제곱 사인 세타 분의 1의 라운드의 라운드 R에 R 제곱 사인 세타의 라운드 V의 라운드 R 얘가 0이다 라고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0이다 라는 표현이 된 상태에서 1을 구하고 그 다음에 V를 구하고 그 다음에 2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V다 이렇게 표현한 상태에서
이제 전류 i가 인테그랄의 j의 ds가 되는데, 여기 이제 요 방향이니까 시그마 e에 이제 ds 할 때에는 이렇게 보면 r 제곱 사인 세타의 d 세타 d 파이가 요게 핵심이겠죠. 요 모양을 보면 밑에서 봤을 때 에어리어는 요 r 제곱사 이제 이 단면이겠죠, 그죠? 이 단면이니까 여기 r 제곱 사인 세타의 d 세타 d 파이가 이제 ds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해 보면 r이 나올 겁니다. 예, r이 나오고 i분의 v가 r이잖아요, 그죠? i분의 v니까 v는 이제 v0 요걸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제 i만 이 필드에 대해서 구하고 나면 r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6.3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커패시턴스를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구하라 하는 게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진 않았었죠, 그죠? 하지 않았었지만 에너지 차원에서는 우리가 2분의 1의 입실론의 E의 크기의 제곱, 이게 단위 부피당 에너지였잖아요, 그죠? 단위 부피당 에너지 부피였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전체를 합쳤을 때가 에너지라 그랬습니다. 에너지는 이제 이게 2분의 CV0의 제곱이다. 이제 혹은 20분의 Q제곱이다. 하는 것이 이제, 에너지 차원에서 정의가 되거든요. 정의되니까, 전체 이 필드를 구했을 때, 이 필드를, 앞서 구했던 이 필드를 넣고, 그 관심 있는 영역의 볼륨으로 다 더했을 때, 그 소개된 저장되어 있는 전기장 에너지는 이 두 전극 사이의 커패시턴스, 걸어준 전압에 대해서 커패시턴스에 비례하는 거다 라고 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C 하고 앞서 계산했던 C가 Q 나누기 V다,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R과 C를 곱을 때 여러분 입실론과 시그마 혹은 입실론의 로를 곱을 한 값과 같다라는 것으로부터 똑같은 기하학적 모양에서 R을 구하고 나면 C를 유전체를 채워가지고 커패시턴스를 계산한 것으로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간단하게 해보면 이제 이렇게 요 페인판 축전제만 간단히 보면 2분의 입실론의 이제 에너지, 이 필드가 이렇게 되죠. 로 S 나누기 입실론이었잖아요, 그죠? 얘의 제곱이다 했는 게 이제 에너지인데, 이 볼륨이란 것은 요 볼륨을 다 더한 거는 이게 페인판 축전지가 단면적이 S고 그 다음에 길이가 D니까 이게 2분의 2분의가 아니다. 2분의 아니고 볼륨은 S 곱하기 그냥 D죠. 그럼 요게 이제 보면 로S는 표면에 있는 전압밀도니까 S분의 Q죠, 그죠? 면적 S에 대해서 Q니까 이걸 해보면 2분의 입실론의 S 입실론의 Q의 제곱의 S T니까 이게 2분의 입실론의 2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볼륨 S 밑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요거는 2분의 입실론 분의 Q 제곱 S T죠. 여기 이제 20분의 Q 제곱이다 하면 C가 요 비교를 해보면 C 입실론 곱하기 S. 잠깐만요. 잠깐만요. S.
20분의 Q제곱이다. 이 S제곱이니, 여기 S제곱이 있으니까 S가 밑으로 내려가죠. 내가 비교해보면 C는 입실론 곱하기 S 나누기 D가 되겠죠. 가장 쉬운 패러렐 커패시터 됐을 때 살짝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분의 CV 제곱이 이렇게 될 수 있다. 로부터 이제 C 값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하학적 구조를 주어졌을 때, 저항 혹은 커패시터를 단순히 유전체냐, 컨덕티비티냐에 따라서 계산할 수도 있고, 이런 예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에, 커패시터가 있는데, 이제, 라지 플레이트, 요 두 개 사이에 있는 경우죠. 있는데, 다이렉트릭 슬랩이 이렇게 사이 껴 있습니다. 껴 있고, 그리고 이제, thickness가 이제 A입니다. A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 커패시턴스는 세 개를, 직렬 연결했으니까, 뭐, 계산을 안 해도,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C1, 분의 1, C2분의 1, 다시 C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1이고 1이고 2라 해보면, 사실은 회로 이론을 따지면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요 일렉트릭 필드를 다 구해서, 계산을 하도록,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전자기학에서, 계산할 방식에서는 여기에 라플라시안 V는 0이다 해서 여기에서 계산하는 게 x축에 대해서 이제 d제곱 v dx제곱은 0이다 해서 이제 v를 ax 플러스 b 형식으로 바꾸고 그래서 세 가지 이제 a1 x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a2 x 플러스 b2 여기 a1이랑 a1x 끝낸 이유는 0일 때 포텐셜 0이거든요. 0이니까 여기 앞에 개수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3번은 A3X 플러스 B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이 계면에서 컨티뉴스 하다라는 조건에서 요 계면을 각각 A1, A2, A1, A2, A3 사이의 관계식을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V가 마이너스 라운드 X의 V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요 공교롭게도 A1, A2, A3에 이제 요 값이 결국은 일렉트릭 필드 E1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E2 마이너스 2, E3 마이너스 3 이렇게 됨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포텐셜이 컨티뉴어스한 거하고 요 유전체가 생겼을 때 컨티뉴어스한 것은 D 값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D 값이 요 노멀의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경계 조건에 따라서 요 값을 다 정의를 하고 나면 이제 요 커패시턴스를 얘기할 때는 전체 여기에 V제를 이제 걸어주고 걸어준 상태에서 요 사이에 이제 V0분의 Q다 라는 관계식에서 요 전체 커패시턴스를 계산하게 되죠. 실제 이제 회로 이론을 따지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얘를 이제 표면에 이제 쌓인 전하 로에스로 생각해서 여기에 로에스 나누기 입실론 제로 하면 여기에서의 전기장이다. 이런 관계를 다 감안해서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할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자, 6.41은 좀 새로운 방식의 문제입니다. 아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얘기를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성립하는데 지금 여러분 문제가 에어필드 패럴렐 플레이트 커패시터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되어 있는 커패시터인데 길이가 L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X만큼의
그리고 with 여기 with가 a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with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그 유전체가 x만큼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with가 a이고 길이가 l이고 요 뭐 식빵 같은 어디 그 두 개의 판 속에 이제 요 유전체가 이렇게 요만큼 반만 들어가 있는 경우죠. x만큼 들어가 있을 때 거리는 d만큼 되어 있고 그리고 요 사이에 전압을 v0로 유지해 준 겁니다. 위에는 v0고 아래는 그라운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 이제 이 다이렉트릭 슬랩이 여기를 채우고 있다. 입실알만 채우고 있다.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판을 안에 들어가 있다 뺄라 그럽니다. 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압을 걸어놨고 그 다음에 판을 넣어놨으니까 여기에 전기장 에너지가 채워져 있겠죠. 그죠? 채워져 있는데 이때 이제 뺄라 그러면 이제 요만큼 x에서 조금 이제 좀 빼려고 그럴 때 에너지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x에서 이만큼 뺐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차이가 나겠죠. 뭐 델타 W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위치에서 x만큼 넣었을 때 혹은 뺐을 때 또 델타 W다 라고 하는데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델타 R만큼 델타 X만큼 넣었다 뺐다 할 때 이제 그 에너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 변화는 곧 바로 힘. 이때 생기는 힘에다가 델타 X를 곱을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X의 변화에 대해서 F가 이제 얘기할 때 이제 마이너스에 라운드 W 라운드 X다. 이런 식의 그 앞서 계산했던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전기장 에너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그 힘은 바로 요만큼 되어서 이제 뺄라 그러면 이게 당겨집니다. 그래서 당기는 힘을 이게 빼기 힘듭니다. 딱 고정되어 있어서 그래 당기면 이제 그만큼 이 힘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에너지는 앞서 얘기했던 2분의 단순한 평형판 축전지에서는 2분의 입실론의 2의 제곱의 볼륨이었잖아요. 그죠? 볼륨이었습니다. 이렇게 됐고 여기는 지금 입실론 R이 채워진 부분과 입실론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2분의 입실론 제로의 2의 제곱 1번, 2번, 1번, 제로번 해서 dv에서 두 개 합이겠죠. 그죠? 인테그랄과 인테그랄 합일 겁니다. 여기 전체 에너지니까 요 u를 이제 마이너스 라운드 u에 라운드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바로 힘이 됩니다. 자, 여기 좀 생소하긴 할 텐데요. 에너지 개념이란 게 이 실제 변화에 대해서 힘으로 당기는 거리 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혹시 문제를 받는 two parallel cylindrical conducting wire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cylindrical conducting wire인데 이제 트랜스미션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서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레디어스가 이제 반경이 a이고 떨어져 있는 게 d 보다 훨씬 적다. 근데 이제 이거를 커패시턴스를 계산해 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a는 1cm, d는 15cm로 해서 이거를 exact formula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금 근사를 여러분이 좀 하면 좋은데요. exact formula라는 게 이제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하진 않았지만 자세한 문제 예를 많이 들진 않았지만 이게 exact formula는 문제를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동그라미 이제 실린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실린더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거리가 D이고, D이고, 요 반경이 A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카패시턴스를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 도선과 이 도선 사이에 포텐셜을 V라고 표현하고 V라 하고 여기에 쌓인 Q하고 마이너스 Q 이렇게 Q하고 마이너스 Q에서 Q 나누기 V 했는 게 C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라인을 어떻게 근사할 것이냐 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요 중앙에 이제 단위 길이당 차지 로 L 로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로 L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굉장히 작다 A가 D보다 작다 생각하면 요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요 사이의 거리는 2파이 요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지 포텐셜을 구할 수 있죠, 여러분. 포텐셜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 있을 때. 하나 있을 때 이렇게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요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A에서 여기까지 거리에 따라서 포텐셜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 것이냐 라는 걸로 근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딱 정중간에 그러니까 그라운드를 생각하면 정중간에 그라운드를 해서 이 전압이 떨어지는 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그젝트에 푸는 거는 어떻게 근사하느냐를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그젝트 푸는 거는 요거를 이제 단면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요걸 문제를 바꿔서요. 어떻게 바꾸냐면 선전화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생겨버렸네. 네, 여기 선전화가 있다 생각하고요. 선전화가 있다 생각하고 플러스 로엘 선전화가 있고 또 선전화가 마이너스 로엘 이랬다 생각하고 요 둘 사이에 임의의 포텐셜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로 1과 여기에 로 2 사이에 하게 되면 플러스 로 1과 마이너스 로 1 사이에 거리가 로 1과 로 2로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여러분이 그 가우스 법칙 쓰게 되면 거리에서 d 로라는 것이 2파이 로분의 로 L이잖아요. 그죠? 로 L이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이 로에 2파이 입실론의 로분의 로 L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로에 되니까 이 포텐셜 차이는 포텐셜은 이 무한대에서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이제 DL이니까요. 그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특정한 로우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이제 V1 했는 게 요 그 플러스 쪽에서 생각한 거가 되겠죠. 그럼 요게 되면 요게 그 2파이 입실론 분의 로 L의 로그의 로다 라는 게 이제 그래프에서 보통 얘기하고요. 두 개의 차이니까 특정한 위치에서 요 플러스 쪽과 플러스 쪽에서 거리가 로 1이고 마이너스 쪽에서의 거리가 로 2면 두 개의 차지에 의해서 두 개의 선전에 의해서 중간은 요거를 포텐셜은 표현이 V가 파이 입실론의 로 L의 로그의 로 1 나누기 로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포텐셜을 이제 근사를 하는 거죠. 요 포텐셜과 이쪽 포텐셜을 근사해서 차지는 플러스 로 L, 마이너스 로 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포텐셜을
근사시키는 거거든요. 두 개 이제 합으로 근사시켜서 포텐셜 차이가 얼마다 라고 생각해서 요 특정한 요 A 위치하고 여기서 A 해서 포텐셜이 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근사적으로 요 포텐셜 차이하고 요 로 L을 계산해서 하는데 요 이그젝트 포뮬러는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제 이거를 이그젝트 포뮬러 계산은 요거를 원이 나오는 거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증명이 나오게 해서 요 원이 나온 거를 가지고 V0 마이너스 V0 표현해서 이 정확하게 이 차지 자체가 정확히 계산하는 값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대략적인 값만 이렇게 계산한다 생각하고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요게 이제 시험에 내기도 좋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커패시턴스를 이제 스피어잖아요. 그죠? 스피어인데 이제 요 thick spherical shell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플러스 항상 이거를 시험 칠 때 요런 게 내기 참 좋거든요. 플러스 Q를 한다 그랬을 때 이 플러스 Q가 어디에 분포하느냐? 그러면 표면에만 분포하죠, 여러분. 이게 전체 골고루 분포할 때하고 표면에만 분포할 때하고 일렉트릭 필드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은 쉘인데 똑같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안에 골고루 분포할 수도 있거든요. 골고루 분포할 수 있는 건 금속이 아닐 때, 컨덕터가 아닐 때는 이렇게 골고루 분포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컨덕팅이니까 표면에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일 때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유도가 되고 마이너스 유도가 되고 그 다음에 컨덕팅이니까 또 표면에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속에 여기 가우스 보면 여기 사이를 잡을 때는 여기는 보이는 거는 실제 지금 차지가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스크리닝이 돼가지고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를 합치면 0이다 라는 관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요 안에 영역과 요 중간 영역과 그 다음에 여기 바깥 영역과 총 바깥 영역에 대해서 각각 계산을 해서 포텐셜을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1을 구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으로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게 이제 여러분 그림을 그려라 라는 게 나올 거고요. 그래프 그리라는 거는 반드시 나오니까 그거는 좀 챙겨서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요 6.54번 그림 따라오네 이게. 보면 잉크젯 프린터 돼 있는데 따라오네. 잠깐만요. 자, 잉크젯 프린터의 드랍을 이제 자, 꺼졌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다. 잉크젯인데요. 잉크가 이제 노즐에서 나올 때 걔를 차징을 시켜서 이제 전압을 걸어주면 그 전압에 의해서 가속이 되어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튀어나올 수 있어서 이제 이거를 하나의 예로 된 거라서 이제 문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도 막 그려져 있네. 자,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봅시다 한번. 잉크젯 프린터인데 드랍이 차징 됩니다. by surrounding the jet of radius 20 마이크로메타. 그 실린더가 있습니다. 이 실린더가 있는데 실린더가 600 마이크로미터 직경이고요. 그 다음에 요 속에는 요 20 마이크로메타 직경의 드랍이 이제 그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는 50  femtocoulomb 하나당 50  femtocoulom의 그 차지를
놓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리고 100 마이크로미터다. 길이가 the length of jet이 이제 딱 나갈 때 길이 100 마이크로미터다 할 때 50 femtocoulom의 차지를 채워주고 싶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요 드랍이 있는데 드랍이 길이가 100 마이크로미터고 그러면 그리고 요게 이제 요 코쉘 이제 여기 안에서 보면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런 구조인데 이거 밖에서 보면 이런 구조인데 노즐이 이제 튀어나가는 거죠. 노즐 튀어나가는데 이게 이제 빈속인데 이게 반경이 A고요. 이게 반경이 B인데 A가 20 마이크로미터라는 얘기입니다. 20 마이크로미터고 B가 600 마이크로미터라는 얘기입니다. 요 모양을 보는 거죠. 요 모양을 보면 여기에서 커패시턴스가 나옵니다. 단위 길이당 커패시턴스 나오겠죠. 그죠? 단위 길이당 커패시턴스는 코쉘, 코엑셜 커패시턴스 이제 이 드랍이 나오는 거죠. 드랍이 나오는 건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V는 Q 나누기 C가 되는데, 이 C 값을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고요. C 값을 계산하고, 이 Q 값은 50 femtocoulomb, 50 femtocoulomb 넣었을 때, 이 전압이 얼마가 되느냐, 라는 겁니다. 전압이 얼마 되느냐. 그런데 대략 계산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 위의 문제를, 코엑시얼 커패시턴스를 A와 B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차징이, 요 사이 커패시티에 있는데, 여기에 길이가 600 길이가 100 마이크로미터, 단위 길이당 커패시턴스에다가 길이를 곱을 하면 C가 나올 겁니다. C가 나오면 그 C 값 분의 50 femtocoulom이니까 그러면 요 사이에 전압을 몇 볼트를 걸어줘야 되느냐 라는 거죠. 여기 V0가 요 소개가 안쪽 실린더에 연결이 되어 있고 바깥쪽 실린더가 0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바꿔서 풀어주면 이제 이 V를 얼마만큼 해주면 50 femtocoulom이 차징되는지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dielectric region 이 spherical capacitor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속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속이 A 돼 있고 중간에 B가 돼 있고 바깥에 C가 되어 있는데 속이 비었는데 이제 비어 있는데 하나는 비어 있고 하나는 입실론 2로 이렇게 채워져 있죠. 이것도 보면 직렬 연결 해당되죠. 사실은 연결되는데 이 경우에도 그 라플라시안 V는 0 혹은 가우스 법칙으로 E를 구하고 여기서는 V를 구하고 V를 구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V를 해서 E를 구하면 상황 같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앙에 플러스 Q 바깥에 마이너스 Q 넣고 해서 C가 이제 V분의 Q다. 요걸 해서 이제 구하면 C가 나오겠죠. 예, 이것도 여러분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two parallel conducting plate가 X는 D, X는 마이너스 D 사이에 있는데 이제 X는 D에 있는 것은 V0고 마이너스 D에 있는 것은 그라운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inhomogeneous dielectric medium이 되어 있죠. inhomogeneous medium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homogeneous한 medium을 했었는데 inhomogeneous medium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봐두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를 플러스 D일 때, 마이너스 D일 때, 중심이 0일 때, 0이고 X가 이제 이 방향인 거죠. X가 이 방향인데 여기가 플러스 T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T, 이 사이가 2D인 경우죠. 중간이 0이고. 그래서 여기에 물질이 채워지는데
여기 유전율이 위치에 따라 바뀝니다. 바뀌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유전율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서 x가 위로 갈 때 점점 줄어들고 유전율이 아래로 갈 때도 0을 중심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입실론이 중앙이 0일 때 제일 크고 갈수록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요. 유전율이. 자, 이때 이제 라플라시안 V는 0 이렇게 해서 또 쓰면 안 되겠죠. 그냥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라플라시안 V는 0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알고 있듯이 다이버전스 T는 0을 쓰는 게 원래 라플라시안이 나왔는데 이 D가 이제 여러분 알고 있듯이 여기에 입실론 E잖아요. 그죠? E는 0이니까 다이버전스의 입실론의 이제 그레디언트의 V는 0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라플라시안 V는 0이다 하면 절대 안 되고 얘는 다이버전스의 입실론의 그레디언트의 V는 0이다. 얘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inhomogeneous dielectric medium이기 때문에 이 입실론 식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줄 때 이제 보면 x 방향에 됐으니까 dx의 입실론의 dv dx다. x에 대한 식을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 저 입실론의 dv dx가 a다 하고 이제 입실론을 식을 넣어줘야겠죠. 1 플러스 d분의 x의 제곱에 2 입실론 제로의 dv dx다. 이렇게 해서 적분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이걸 넘겨주면 적분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주고 포텐셜이 이제 그 식이 좀 고차항이 나오겠죠. 고차항이 나오고 요 0일 때 0이 되도록 만들고 마이너스 D일 때 전압, 그다음에 플러스 D일 때 전압 이렇게 해서 이 개수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표면에 이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로 S 나누기 입실론 입실론인데 이 입실론이 이 D일 때 입실론인 거죠. 요게 이제 이 필드입니다. 이 위치에서 이 필드는 앞서 구한 V를 한번 미분한 거 dv dx를 마이너스 취한 거 단 x는 a일 때 d일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요 표면에 차지 있는 거하고 요 표면에 전기장 V를 1차 미분한 것이 같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조금 평행반 축전지가 이제 C가 입실론의 S 나누기 D인데 여기서 S 나누기 D인데 이 앞에 개수가 좀 달라집니다. 개수 달라서 정답은 여기 앞에 개수가 초기 값보다 한 몇 분의 몇으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이 혹시 시험에 나올 때 이제 항상 이게 인호모지니스 다이렉트릭이냐 호모지니스 다이렉트릭이냐 하는 거 잘 봐야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6.68은 이제 차지 Q가 이제 두 개의 접지되어 있는 컨덕팅 플레인 사이에 있는데 45도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인데 45도 했을 때 여기 이 사이에 컨덕팅 플레인 45도입니다. 있을 때 얘를 이미지 차지로 이게 플러스 Q라 그러면 속에 마이너스 Q 반대편에 마이너스 Q 해서 이거를 또 45도에서 반대편에 플러스 Q 그래서 또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또 반대편에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렇게 이제 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수가 이미지 차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가면서 이 개수가 n은 파이분의 2파이다 빼기 1 해서 이거는 답이 나오네요. 뭐 계산할 게 많지 않아서 4 해서 2파이 마이너스 해서 7이다. 이렇게 해서
요 7개, 이 속에 전기장을 구할 때, 이 그라운드 되어 있는 플레인을, 어떻게 문제를 바꾸냐면, 이 없애면서, 이 7개의 추가적인 차지에 의해서, 그 다음 쿨론 법칙에 따라서 이 위치에, 이 일렉트릭 필드를, 이 8개의 차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차지 메서드에서 이제, 보통, 비교하는 거니까, 좀, 그 문제를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그라운드를 컨덕팅 스피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이다.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이미지 차지 방법이라서 일단 참고로만 여러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이 a제곱이다 하는 것은 그 구죠, 그죠? 예, 구인데 반경이 a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0,0이고 여기에 d인데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 여기에 포인트 차지 q가 있습니다. q가 있으면 d가 이제 a보다 이 반경 a보다 많이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저널 포인트에서 이제 p 세타 파인데 그럼 플러스 q하고 다음에 이 컨덕팅 플레인 요거가 그라운드가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0이죠, 그죠?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문제를 바꾸냐면 이게 그 플러스 q를 그대로 놔두고 플러스 q 두고 문제로 플러스 q를 놔두고 분명히 요 구면 속에 어떤 점을 넣어서 여기에 어떤 QI라는 점을 넣어서 요 사이에 이제 결국 부호는 마이너스겠죠, 그죠? 부호는 마이너스일 거고 요걸 했을 때 이제 이 점과 이 점, 요 사이 거리를 해서 요게 0이 되도록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죠? 0이 되도록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요 거리가 마이너스 QI라 표현되어 있는데 왜 이미지 차지할 때 한쪽이 플러스 Q이고 이게 무한대 평면이면 속에 똑같은 거리로 마이너스 D에서 이제 마이너스 Q 했던 거는 무한대의 평면인 경우에 이제 거리 같을 거다 되어 있는데 이 미러는 지금 공이기 때문에 이제 무한히 펼쳐진 이런 좀 간단한 형태가 아닌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 임의 포텐셜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이제 ri분의 마이너스 qi 플러스 r분의 여기 r분의 q 자 이렇게 해서 얘가 0이 되도록 이 ri하고 qi 되어 있는데 0이 되도록 요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정하면 살짝 답을 이제 살짝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원점에서부터 조금 떨어지는 곳에 요 마이너스 QI가 QR을 두면 이제 이 Q하고 이 마이 Q하고 요 거리를 했을 때 여기가 Ri고 여기가 R일 때 0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럼 요만큼 어느 만큼 떨어지면 되느냐 요 거리가 나올 텐데 그거를 DI라고 한다 그랬을 때 요 DI가 표현이 좀 됩니다. DI가 살짝 답을 이제 얘기하면 이 DI가 D분의 A 제곱이다. 그래서 이게 요 위치가 요 반경이 이제 A이고 그 다음에 거리가 D라면 요 A 제곱 나누기 D 한 거리만큼 원점에서 떨어진 곳에 이 차지가 있는 근데 이 차지가 어느 정도 차지냐 QI는 이제 마이너스에 이제 QI는 이제 원래 Q에다가 A, D 나누기 A 요만큼 작은 원래 Q에다가 요 컨덕팅 스피어의 그 반경에다가 거리 D를 해서
좀 줄어든 차지 양 반대긴 반대지만 이렇게 해서 그 작은 QI를 요 밑에 중심에서 떨어진 상태 AQ를 놔두고 요 두 개의 차지 가지고 전 공간을 여기 공간을 다 그 포텐셜을 구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 이미지 차지 방법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가 요거는 좀 그 대충 힌트라도 설명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예를 들면 6.41 같이 힘을 계산하라 이런 것들은 사실 에너지를 구하고 나서 또 문제를 더 내어서 얘를 뺄 때